저희 집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는 기역자 형태예요. 주방 소개는 여기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소개해 볼게요. 이쪽은 에어프라이어랑 커피 머신 자리인데 제가 이 커피 머신은 거진 10년 썼거든요. 중간에 고장 한번 나서 AS 보냈더니 진짜 새 것처럼 커피 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F는 오븐형이라서 요즘 베이킹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바스켓 꺼내려면 집게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자석 붙여놓고 오븐 옆에다가 수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서랍장은 분배기를 가리는 용도로 아예 붙박이에요. 여기는 커피 머신 아래라서 이렇게 차용품들을 넣어놨어요. 뭐가 좀 많은데 여기 커피 원두랑 커피 드립커피 주전자, 여기는 꽃차도 들어있고, 옆에는 실리콘 티망들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름에 자주 먹는 콤보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 맛 맛있더라고요. 우유에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칸막이는 진짜 옛날 식기건조대에 달려있던 수저통인데 이 틈에 딱 꽂혀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요즘 자주 먹는 차는 이 튀르키예 직구로 산 석류차, 그리고 이 보랏빛 꽃차는 당하우 꽃차인데 색이 진짜 예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레몬즙 타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해서 되게 재밌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퓨저는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푸 나무늘보 이렇게 도토리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나무늘보를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스타벅스 직구로 친구가 사줬는데 하도 예전 거라 요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지금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에디션 덴마크 제품이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우려진 게 나와서 마실 수 있고, 우려지는 양은 적은 편이라 여름에 얼음 넣어서 아이스를 먹는 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요 아래는 분배기라서 볼 게 없긴 한데 여기 문짝에는 다이소 투명 후크를 이렇게 2개 붙여서 다이소 바지거리를 거꾸로 걸어놨어요.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걸어놨고, 분배기 쪽은 이렇게 길이 조절되는 선반을 넣어서 구연산이나 수세미 이렇게 청소용품 넣어뒀어요. 이 바구니가 저 고등학교 때 샀던 건데 좀 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안 보이는 수납에 쓰고 있어요. 여기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 선반에 장식해 놓고 제가 만든 비즈 식물 2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보일러 스위치는 진짜 엄청 오래돼서 진짜 샛노랬거든요. 산화제 몇 번 발랐는데 그나마 좀 하얘진 게 이거예요. 여기를 좀 이렇게 가려주고 싶은데 끝라인이 딱 붙어서 액자를 걸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두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엔 후라이팬 냄비 자리, 오른쪽은 밥통 자리예요. 저는 밥통을 작은 걸 써서 위에 자리가 많이 남거든요. 이 선반 압축봉으로 공간을 좀 나눠서 위에는 랩이나 지퍼백을 뒀어요. 이 앞에 있는 실리콘 용기는 이렇게 밥한 다음에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올리고 있어서 여기 위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 랩은 샌드위치 먹을 때 많이 쓰는 랩인데 이거는 진짜 떨어지지 않게 꼭 쟁여놓고 있어요. 항상 코스트코에서 사고 있습니다. 밥솥 옆에는 5kg짜리 쌀통을 넣는데 지금 쌀독에 쌀이 뚝 떨어졌거든요. 얼른 채워넣어야 돼요. 아래 서랍에는 자잘한 조리도구가 있는데 다지기 차퍼랑 채칼이나 감자 매셔, 그리고 작은 주방 가전들을 넣어놨어요. 여기 밑에는 이 채칼이 자꾸 쓰러져서 이렇게 작은 상자 세워서 이렇게 꽂아뒀어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도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 거 스파이럴라이저예요. 옥소 제품이고 이렇게 폭에서 보관하기 좋아요. 기능면에서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는데 단지 부피를 적게 차지해서 구매했고, 특히 애호박 같은 무른 채소에는 진짜 좋거든요. 단점은 당근처럼 단단한 채소에는 팔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깎아내는 형태가 나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는 셈 치고 아침마다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감자 매셔인데 감자 삶아서 통째로 넣어 짜면 껍데기는 남고 알맹이만 으깨지거든요. 가벼운 오이 물 짜거나 하는 용도로 꽤 쓸만해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산 테팔 차퍼인데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핸드믹서 있으니까 없어도 되지 않나 싶긴 했는데 전선 연결 없이 바로 소량 다질 때 아쉽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 보자마자 집었는데 확실히
예전 것보다 튼튼하고 힘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요런 날이 하나 들어있어서 뚜껑에 붙은 채소를 다 떨어뜨려내서 잘게 잘 다져주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이케아 채칼이에요. 여기 보면 0, 1, 2번, 3번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에 맞춰서 두께감 있게 채를 썰어주고 이렇게 핸드가드가 있어서 안 다치고 쓸 수 있어요. 전기 핸드믹서도 다질 일 많을 때 자주 사용하는데 얘는 보통 양이 많거나 육류 다질 때 쓰고 있어요. 위에는 후라이팬을 뒀어요. 저번 집에서는 왼쪽 오른쪽 나눠서 수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세워서 꽂는 형식으로 변경했고 이 폭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이사에도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더 깊은 쪽에는 이렇게 접시 정리대를 두고 묵직한 캠핑 도구들을 넣어뒀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무쇠 파니니 팬,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 하기 전부터 썼던 거라 구독자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올리브 후라이팬이에요. 손잡이 우드 패턴이랑 연두색이 너무 예뻐서 디자인만 보고 샀는데 이게 벌써 7년 넘게 교체해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독자님들이 시간 지나면 변색되지 않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코팅팬은 강불로 조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화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들은 이렇게 주물팬이나 스텐팬으로 조리를 하는 편이고 코팅팬은 거의 중약불이나 중불까지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금 덜 변색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코팅 벗겨지면 이렇게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관리가 어렵거나 강불을 많이 쓰면 이렇게 안쪽이 블랙인 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테팔 제품인데 겉은 스텐이라 아주 멋있죠. 얘는 올스텐 제품. 저도 처음에 스텐 제품 사용이 너무 눌러붙어서 까다롭게 느껴졌는데 스텐 예열 꿀팁은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모두 진짜 약불로 오래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인덕션 2단으로 둘이 시작부터 올려두고 이후에 재료를 다지거나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예열이 충분히 된 상태여서 전혀 달라붙지 않아요. 이거는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더치 오븐인데 원래는 여기다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는 오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집에서 튀김 냄비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용기가 굉장히 작고 오목해서 소량으로 튀김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이런 주물팬들은 거의 손잡이만 빼고 무쇠라 시즈닝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관리가 번거롭긴 한데 주물팬에 요리를 하면 맛이 달라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물팬의 단점을 보완한 게 이 스타우브 제품. 나름 코팅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이거는 스타우브 베이비웍이고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구독자분들이 가끔 놀라시는 게 영상에 보면 그릇들이 보통 다 큼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 따라서 실제로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스타우브 베이비웍 이거 보고 간장종지 같았다고 그 댓글 보고 진짜 웃겼거든요. 이게 실제로 손바닥 한 뼘보다 작고 제가 여기다 라면을 한번 끓여봤는데 라면 하나조차도 끓이기 힘들 정도로 다 넘치더라고요. 이거는 1인 사이즈 솥밥하기 좋은 크기고 이것만 쓰다 보니까 저도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솥밥 많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2인짜리 주물 냄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 노란 색감이 너무 귀여워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캡슐트 팬케이크 팬이에요. 이렇게 두께감이 굉장히 얇아서 계란지단이나 팬케이크 붙이기 좋게 나온 제품인데 전 이걸 사용하고 넓은 주물팬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음식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확실히 무쇠는 진짜 무겁긴 한데 맛의 깊이감이 달라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손목 나갈 것 같아. 진짜 잘못하면 손목이 나갈 것 같은 무게라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번엔 범랑 제품들이고 요거는 치타쇼 프라이팬. 요 밝은 색인데 하얀색 바탕에 파란 림이 시원해 보여서 여름에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손이 자주 가는 냄비인데 두 가지 크기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쓴 지 꽤 오래됐는데 거의 상한 데도 없고 바닥은 살짝 긁히긴 했어요. 라면이나 국수 진짜 온갖 걸 다 여기다 해먹는데 일하는 날 간단하게 해먹는 날도 가볍고 편해서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이거는 이케아 범랑 냄비. 얘도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은 단종돼서 안 팔더라고요. 편수 냄비는 확실히 물코가 있어야 편한 것 같아요. 전 자취하면서 뚝배기에다 계란 찜해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인덕션으로 바꾼 이후로 여론이 달라서 뚝배기는 못 쓰게 됐어요. 그때 만난 제품이 요건데 크기가 아주 작고 귀여워서 한 끼용으로도 좋고 전 최근에 여기다 치즈 퐁듀 만들어 먹었는데 크기가 귀여워서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거는 계란말이 팬이에요. 정말 작은 사이즈라 세로는 15, 가로는 10cm. 작고 귀여워서 한 끼용으로 계란말이 하기 딱 좋아요. 식기세척기 사용은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 얘는 진짜 오랜만에 꺼내본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추워져서 자주 쓸 것 같은 제품입니다. 가스불에 직화로 사용하는 석쇠인데 이걸 오방르르 위에다 두고 떡이나 간단한 간식 같은 거 구워 먹고 있어요. 이 아래 냄비칸은 이렇게 이중으로 수납을 하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고 슬라이딩이 부드럽게 잘 돼서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발로 잡아당겨도 편하고 저는 이 안쪽에 이렇게 피스로 고정을 했는데 후기 보니까 접착제 붙여서 고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후라이팬을 넣을 때는 손잡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뚜껑 정리대를 걸어놨는데 이렇게 뚜껑을 한 대 모아놓으니까 안 돌아다니고 진짜 편해요. 아래에는 작은 뚜껑 2개짜리가 아쉬워서 다이소 투명 후크를 붙이고 이렇게 걸어주고 있어요. 무게 때문에 떨어지진 않냐라는 질문도 많으셨는데 지금 8개월째 쓰고 있는데 전혀 떨어진 적 없고 문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내려앉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는 괜찮았고 만약에 좀 내려앉으면 이렇게 경첩 조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노후된 싱크대는 이 나사 자체가 헐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에는 이케아 식기건조대를 뒀는데 건조 바구니는 이미 이 안에 있어서 그냥 선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설거지하면 바로 핸드크림 써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두고 이쪽에는 냄새 뺄 때 쓰는 캔들, 그리고 캔들 심지, 왼쪽에는 이렇게 티 머그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뽑아 쓰는 키친타올인데 이 커버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예쁜 그릇들 위주로 놨는데 이렇게 빈티지 제품도 있고 부산 여행 가서 소품샵에서 샀던 이런 무광 접시도 있습니다. 소일 베이커 제품.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푸른 톤이 있는 그릇들이 시원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 꿀병도 되게 오래됐는데 꿀 뿌리고 이렇게 끈적하게 늘어지는 부분이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되는 편이라 이렇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옆에는 이거 훈제 파프리카 가루인데 음식의 구운 맛 같은 풍미를 높여줘서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발사믹 식초는 아침 샐러드 먹을 때 자주 써서 여기다 놓는데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선물로 받은 올리브 오일도 샐러드 할 때 자주 써서 여기다 놔뒀어요. 일단 진짜 너무 귀엽죠? 뒤에 벽에는 자석 칼블럭을 붙였는데 뒤에 겔 테이프를 보완해서 꾹꾹 눌러서 붙였더니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방 핸드타올이나 자석으로 붙여놨고, 보면 키링도 이렇게 별도 자석 없이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부엌에 어울리는 팟키링 붙여놓고 아침 먹을 때 주로 쓰는 작은 나이프 위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쪽 한들은 요리컵 공간이에요. 맨 위에는 술잔 위주로 놨고 자주 쓰는 요리컵들 갖다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유리컵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거예요. 한여름에 아이스커피 많이 마시고 싶을 때 한 두세 번 내려서 가득 채워 먹으면 반나절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모모 제품인데 그립감이 좋아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유리컵이에요. 이렇게 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예전에 쓰던 F에 들어있던 구성품인데 이렇게 식킹망으로 잘 쓰고 있어서 끼워뒀고, 안에는 에그 슬라이서랑 미니 채 같은 짜잘한 것들 파일 박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 정리하는 건데 빨대 청소소를 이렇게 끼워두면 안 돌아다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음식물 처리기예요. 이 밑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선반을 달아서 이렇게 뚜껑 여는데 무리가 없도록 공간 활용해봤어요. 여기 왼쪽에는 길이 조절 선반을 짧게 만들어서 놨고, 개수대에서 자주 쓰는 믹싱볼이랑 스피너, 그다음에 찜기, 아래에는 식기세척기, 세제, 이거는 칼갈이에요. 여기 음식물 처리기를 어떻게 넣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몸을 많이 구겨서 이렇게 멀티탭을 두고 플러그를 저 뒷공간으로 빼서 전기를 끌어왔어요. 근데 여기 멀티탭 넣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요거는 메종 플레장에서 산 찜기예요. 원래는 요 다이소 찜기를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요 손잡이 부분 들어 올릴 때는 좋은데 이 중간이 막혀 있으니까 음식을 더 얹기는 어렵고 겹치는 틈이 많아서 세척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용하는 냄비 어디든 사이즈만 맞으면 이렇게 얹어서 바로 찔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층에는 찌고 육수가 흘러내리면 이 육수로 뭐 해먹기도 좋더라고요. 만들어볼게요. 이 유리볼은 오래전에 아울렛에서 샀는데 그 당시엔 볼에 뚜껑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발견하고서 진짜 너무 좋아서 잘 썼는데 요즘에 하얀 뚜껑 같이 예쁜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서 칼 추천도 많이 요청해 주셨었는데 주방용 칼은 제가 자주 쓰는 재단가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해도 내 손에 맞는 게 최고거든요. 요즘 이 두 가지 브랜드를 자주 쓰는데 테팔이랑 시스타쿠미 제품이거든요. 절삭력은 두 제품 모두 훌륭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제품 칼 자체가 가볍고 날이 얇아서 팔힘이 부족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칼로 당근 같은 단단한 채소는 썰지 않으려고 해요. 칼 자체에 무게가 없다 보면 누르는 힘이 부족해서 단단한 재료든 이렇게 삐끗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 제품은 칼 자체에 무게가 있어서 팔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칼의 무게로만 내리치면 또 괜찮거든요. 이거는 중식도 디자인이라 끝이 뭉툭해서 양파 다지기 같은 작업은 좀 어렵고 김밥 썰 때 자주 쓰고, 이 제품은 고기 손질이나 무 같은 단단한 채소 썰 때 자주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맨 윗칸에는 가벼운 얼음 트레이들을 뒀어요. 여름에는 좀 아래 내려놓고 자주 쓰는데 지금 날이 쌀쌀해서 이렇게 두 개만 아래로 내려왔고 위에는 텀블러들을 뒀어요. 안 돌아다니게 그릇 정리대 안에 이렇게 쏙쏙 넣어뒀고, 오른쪽에는 아침에 주로 쓰는 식기들,
스프나 샐러드 먹기 좋은 이런 깊은 볼이랑 요 아래는 요거트 볼을 뒀고 맨 아래 왼쪽은 계량컵이나 범람컵 같은 조리도구를 둬서 바로 뺄 수 있게 했어요. 요 오른쪽은 정수기 위니까 자주 쓰는 머그컵들을 뒀어요. 자칫 초반에는 제가 브리터 정수기 잘 쓰다가 슬림하고 예뻐서 이걸로 바꿨었거든요. 다 좋은데 지금 필터만 팔고 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조리도구는 이 중에서 요즘 이걸 잘 쓰고 있거든요. 조그만 실리콘 스푼인데 매종 플레장에서 샀고 작은 실리콘이라 볶을 때, 섞을 때, 재료 긁어낼 때 은근 잘 쓰게 돼서 이 스푼 추천해요. 이렇게 보면 바닥에 닿지 않아서 양념도 안 묻어요. 방금 씻은 이 범랑 냄비는 코컴 제품이에요. 이거는 양수로 손잡이가 달려있고 이거는 눈금이 그려져 있는 계량컵. 크기는 비슷한데 얘는 계량컵이라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아요. 범랑이라 깨질 위험도 적고 가볍게 계란 풀어 쓰기도 좋고 미니 어묵탕 끓여 먹기도 좋은데 이 양수는 계량컵보다 깊이감이 있어서 작은 튀김기로 쓰기도 좋더라고요. 전 여기다 돈가스를 튀기고 기름이 잔뜩 묻었었는데 그럴 때는 방금처럼 3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주면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 계량컵은 바닥에 위로 올라오는 형태라 끈적한 반죽 같은 거 일일이 긁어내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이렇게 여기를 잡아당겨서 올린 다음 실리콘 주걱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미니 꼬꼬떼 냄비예요. 정말 너무 귀엽죠? 저는 여기다가 에그 콩피에 먹었었는데 맘 놓고 오븐에 넣고 돌려도 되고 소스 넣기도 좋은 사이즈라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계량컵들은 다 장점이 있는데 범랑 제품 웬만해선 깨지지 않고 눈금도 잘 지워지지 않는 대신 투명하지 않다는 게 살짝 불편했거든요. 다음에 산 게 이 제품이고 눈금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좋아요. 밑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서 안정성도 있고 분리해서 세척도 가능하고 크기가 작고 슬림해서 가벼운 계란 풀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남 소품샵 에이미 테이블에서 산 요거트 잔이에요. 유자 그림이 상큼해서 여름에 구입했는데 이렇게 보면 평범한데 옆에서 보면 이런 고블린 모양이 독특해서 구매했어요. 여기는 반찬통 존이에요. 사실 가족들 것까지 막 섞여 있는데 위에는 냉동할 때 주로 쓰는 용기들이 있고 밑에는 자주 쓰는 용기들 이렇게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이소 진공 반찬통인데 이 진공기는 계속 품절이라 쿠팡에서 따로 샀었어요. 근데 호환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켄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엄마 거예요. 반찬통을 서로 음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가족끼리 계속 떠도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자동 진공기를 쓰던데 혹시 이것도 호환이 되나 해서 써봤는데 브랜드가 뭐든 진공이 되는 게 마늘이나 파 같은 거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안쪽 인덕션으로 오면 쿠팡에서 산 조리도구 거리 붙여놨고 요거는 벌써 몇 년째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주예요. 삶고 말리는 관리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고 주방용으로 쓰다가 청소용까지 즐겨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일은 계속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 쓰던 건 무향이었고 요거는 조금 향이 있는 편이에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더 좋은 거라길래 이걸 먹고 있는데 가열하면 향이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근데 향에 민감하시면 무향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도마를 뒀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는 실리콘 도마를 사용했었어요. 잘 휘어져서 재료 넣기도 좋고 끓는 물에 삶을 수도 있어서 좋았는데 칼자국에 패이고 써는 맛이 좀 아쉬워가지고 관리가 귀찮아도 나무 도마 쓰고 있어요. 특히 이 에피큐리온 도마는 나무 도마처럼 생겼지만 식세기 사용이 가능하고 막 쓰기도 좋고 또 가벼워서 이 중에 하나만 고른다 하면은 저는 에피큐리온을 고를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제가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슬슬 사포질 해줄 때가 됐는데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금은 핑크솔트랑 맛소금 먹고 있는데 이 맛소금통 진짜 추천해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채로 한번 걸러줘서 확 하고 쏟아지거나 뭉쳐서 한꺼번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아주 마음에 들고 후추는 전에 다 먹었던 통에다가 이 세 가지 맛 블렌딩해서 먹고 있는데 이 빨간색 후추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웬 후추에서 꽃향기가 나나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맛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릇존인데 제가 워낙 작은 종지를 좋아해서 한쪽에 이렇게 쪼르륵 세워놨어요. 앞접시 크기들도 여기다 뒀고 오른쪽에는 밥그릇이랑 국그릇, 위쪽 서랍은 이렇게 수저가 있는데 이 정리함은 사이즈가 조절돼서 좋더라고요. 왼쪽은 나무, 그다음에 스텐, 디저트용, 그다음에 빨대, 아래는 종종 쓰는 조리도구들 뒀어요. 마늘 슬라이서랑 국자 같은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저 받침이랑 위에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것들 넣어놨어요. 아래 서랍도 그릇인데 부피가 좀 큼직한 애들이에요. 오벌 그릇 좋아해서 이렇게 쪼로록 닫고 일부는 이런 상자에 수납해 뒀어요. 이렇게 상자에 넣어두면 쓰러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여기서 뒤를 돌면 냉장고랑 서랍 편의점이 있는데 냉장고는 344리터라 용량이 크지 않아서 부지런히 식재를 없애고 있어요. 여기는 자취 초반에는 얇은 슬라이딩 타입을 썼는데 저번 집에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좀 너비가 있는 걸로 바꿨어요. 이번 집에도 이렇게 냉장고 옆에 두면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우선은 일단 문짝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먹다 남은 것들 이렇게 지퍼백에 걸어놨고 이거는 납작당면. 맨 위칸에는 이게 슬라이딩이 아니라서 이런 긴 박스가 필요해요. 제가 워낙 면을 좋아해서 여기는 이렇게 각종 면 종류 넣어놨고 요거는 그릇 포장 상자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쓰고 있어요. 면들. 아래 칸은 건강존이에요. 건강존. 이런 각종 영양제랑 이렇게 비타민, 뒤에도 요 옥수물 비타민도 있고 옆에는 그래놀라랑 아침마다 먹고 있는 견과류. 이 아래 칸에는 식재료인데 제가 자주 먹는 이 블럭국이랑 각종 스프, 카레 같은 거 먹고 남은 거. 여기는 육수림 넣어놨어요. 또 아래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존. 여기는 일하면서 야금야금 꺼내 먹으려고 자주 여는 곳인데 쿠키나 초콜릿, 과자, 라면 자리예요. 지금 많이 먹어서 좀 텅텅 비어있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육포가 있는데 이 비채냥 육포 코스트코에서 사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자주 먹는 클럽 제로 소다. 제로인데 탄산감도 좋고 맛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쫀득쿠키에 빠져가지고 마시멜로는 이렇게 한 팩씩 쟁여두고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쫀득쿠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일 중요한 전자레인지가 있고 이건 삼성 건데 엄청 오래돼서 단종됐을 거예요. 아직 튼튼해요. 여기 아래 이케아 수납거리는 원래 상부장에 끼우려고 산 건데 문이 안 닫혀서 여기에다가 키친크로스 이렇게 수납해 놨어요. 여기 상자는 밀봉 클립 이렇게 이케아 제품들 넣어뒀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노란 고무줄 집게로 찝어서 걸어놨어요. 냉동식품 같은 거 말아서 고무줄로 고정해 놓기 좋거든요. 요 아래에는 우유 거품기랑 전기주전자를 뒀는데 이 전기주전자 진짜 좋아요. 물코가 요래서 커피 내려 먹기도 좋고 이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저는 요즘 80도로 맞춰놓고 보리차 매일 마시고 있어요.
밑에 서랍에 이렇게 가루로 된 식재료들 박스에 넣어놨고, 옆에는 베이킹 용품, 그 안에는 새 거이거나 자주 안 쓰는 양념들 넣어놨어요. 이 아래에도 밀가루 같은 베이킹 용품, 얘는 옥졸구랑 요거는 물주전자인데 요즘 미지근한 물밖에 안 먹어서 얘는 그냥 여기다 넣고, 자주 제품인데 식세기에 막 돌려도 돼서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뒤에는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어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원단으로 가려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옆에다가 붙여놓는데 키친마카도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반찬통에 뭐 있는지 적어두고 빈통이 되면 세제로도 잘 지워져요. 모드 씻기는 사실 식세기보다 손세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식세기에 다 넣어요. 모드 중에서는 얘가 튼튼해서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젓가락 끝이 예리한 편이라 섬세한 젓가락질이 잘 되고, 입에 닿았을 때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되나? 쓸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잔뜩 사서 가족들한테도 선물했어요. 사브르는 잡아보면 묵직한데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숟가락 부분이 큼직해서 한 입에 가득 먹기 좋아요. 이거는 캠핑용품인데 티타늄이라 아주 가벼워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주방에서 쓰기도 좋고, 이거는 소토 토치. 백패킹용이라 아주 작은데 주방에서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리에 불맛을 내기에는 화력이 조금 약한 듯도 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 미니 국자는 인스타 공구로 샀었는데 요즘 비슷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도 있는 거 봤었고, 요거는 옥수 베이킹 더스팅 막대예요. 요리할 때도 쓰고 베이킹할 때 슈거 파우더나 코코아 파우더 뿌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마늘 슬라이서도 옥소 제품이고, 여기 안에 통마늘을 쏙 넣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갈아주면 아주 빠르고 얇게 썰려서 정말 편해요. 사실 종지는 자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소량 반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큰 그릇에 조금 올려놓고 써도 되니까 자칫 시작하면서 바로 사야 할 그릇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그릇들을 좋아하고 밋밋한 테이블에 포인트가 돼서 야금야금 모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완두콩 그릇 써보니까 3칸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산 게 이건데, 이거는 소품샵에서 산 거고 살짝 넓어서 소스 담기 좋은 그릇이에요. 이 고양이 종지는 아까 요거트 잔이랑 같은 작가님 제품인데, 여기에는 와사비, 그 다음에 여기는 간장 담아 먹기 좋아요. 일단 귀여우니까 매우 합격입니다. 이 레몬 종지도 진짜 좋아하는데 사이즈가 3개 있었거든요. 저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 2개 쓰고 있어요. 이 브랜드도 참 예쁘더라고요. 아까 레몬 종지랑 같은 브랜드인데 이 파란 라인이 너무 예쁜데 이게 되게 깊은 데다가 오벌 형태라 쓰임새가 많아요. 저는 샐러드 주로 자주 먹는데 뭐 찜이나 볶음 요리 뭘 넣어도 잘 어울려서 잘 쓰고 있어요. 전 테이블에서 포인트 되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자꾸 블루를 모으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빈티지 샵에서 샀던 그릇이고, 요거는 소품샵에서 구매한 제비 그릇인데 요 파란 제비가 너무 깜찍해서 샀어요. 요 뒷면도
각인이 디자인처럼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오벌 접시도 좋아하는데 동그란 접시들 사이에 놓으면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여러 음식들 구역 나눠서 배치하기도 좋고 플레이팅이 참 편해요. 이번에 선물 받은 실버 비즈 그릇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언니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 실버 비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서 오는 핸드메이드 제품인데 핸드메이드는 제품마다 은근히 다 다른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텍스처가 너무 예쁘고 파스타, 비빔국수, 덮밥 뭘 올려도 예쁠 것 같고 단점은 이 비즈 때문에 식세기랑 전자레인지 사용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예쁘니까 아껴서 잘 쓰려고요. 여기 있는 건 저희 집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마즈님이 만드신 모모 그릇이에요. 이 모모 제품은 마감이 부드럽고 둥글어서 촉감이 좋고 안정적이에요. 레터링이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도 예쁘지만 음식을 담아도 조화가 좋아서 손이 잘 가요.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이거. 올해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소식 듣자마자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프린팅이 정말 시원해서 여름에 샐러드 담아 먹기도 좋고 예뻐서 손이 정말 잘 갔어요. 보통 오버사이즈는 요만한 크기가 많은데 저건 작은 사이즈 그릇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간단한 간식 담아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브랜드인 인소일 제품들. 요 달 그림자 접시 정말 독특하죠. 플레이팅이 어렵게 느껴질 때 이런 개성 있는 예쁜 그릇들 위에 올려만 놔도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여기다가는 간장을 부어놓고 초밥을 쪼르륵 올리면 아주 예쁠 것 같죠. 이 접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접시인데 다과 같은 거 얹어 먹으면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이 제품들도 한식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그릇이에요. 저는 그릇에 뒷굽이 패어 있으면 식세기 사용할 때 물이 마르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굽 없는 모양이 깔끔하고 빠르게 발라서 이렇게 뽀송하게 쓰기 좋아요. 보면 굽이 다 없어요. 이 그릇들은 질문 정말 많으셨는데 유튜버 홍시님한테 선물 받은 그릇이에요. 요거는 시유하다라는 국내 작가님 그릇이고 이거는 일본 편집샵 마두에 있는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한식, 양식, 심지어 떡볶이, 디저트 뭘 담아도 어울려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케이크 한 조각 담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학생 작가분들의 마켓이 열렸었는데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입체적으로 라인이 튀어나와 있는 토마토 접시인데 진짜 이런 접시는 처음 봐서 바로 집어왔어요. 아 근데 제가 설거지 하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벌써 이 끝을 깨먹었거든요. 진짜 슬픈데 조심조심 더 써보려고요. 이 다이아 모양의 은방울 그릇도 청초하니 너무 예뻐서 데려왔고 종지처럼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딱 좋은 사이즈예요. 큰 그릇은 1인 가구가 쓸 일이 없지 않나 싶지만 이게 또 은근히 활용도가 좋은데 음식의 양이 적어도 여백을 두면 그것도 그것대로 멋있거든요. 한정식집 가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바쁠 때 한 그릇 음식으로 자주 사용하게 돼서 이런 큰 사이즈도 아주 유용해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그릇 고를 때 수평을 체크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수평 안 맞는 애들이 좀 늘었어요. 이렇게 젓가락질 할 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키친 크로스 깔아놓고 먹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그릇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구매하세요.